자, 유체역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유체역학을 하기 전에 우선 압력이라는 단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압력이라는 것은 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압력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 이 단위를 파스칼이라고 사람 이름입니다. 파스칼로 부릅니다.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은 결국 단위 면적당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단위는 파스칼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연필이 있는데요. 연필의 주개 부분의 직경은 0.7cm입니다. 이 부분이 직경이 0.7cm고요. 반면에 연필 심 부분은 직경이 0.5mm다. 자, 손바닥에 지우개 부분과 연필 심 부분으로 5N의 힘으로 누를 경우 느끼는 압력의 차이를 구해보자. 자, 압력이라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5N의 힘을 작용해서 지우개 부분, 이쪽 부분을 손바닥에 눌러주면은 이 손바닥이 느끼는 압력이 뭐냐 봅시다. 자, 면적은 파이r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r은 요거 반이니까 0.35고요. 0.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미터 단위로 표시하면요. 여기다가 0.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을 대입하고 F는 5N으로 눌렀으니까 그래서 압력은 1.3 곱하기 10의 5성 파스칼이 구해집니다. 반면에 연필 심 부분으로 눌렀을 경우에는 이 반경이 0.5mm니까 R 대신에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죠. 요걸 잡으려면은 F는 뭐 똑같은 힘으로 5N 눌렀으니까 그래서 8 곱하기 10의 7성 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연필 심 부분을 누르는 경우가 훨씬 더 아프죠. 우리가 뭐 경험치에서 알다시피 지우개 부분을 누르면은 별로 아픈 것을 못 느끼지만은 연필 심 부분으로 손바닥 부분을 누르면은 상당히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다시피 100배 이상의 압력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느끼는 압력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힘으로 눌러도 면적이 작은 연필 심 부분으로 누르면은 우리 압력을 많이 느끼니까 손바닥이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 부분이니까 유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가 있죠. 자, 고체를 뺀 액체와 기체를 우리가 유체라고 부릅니다. 플루이드라는 흐르는 것이죠.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물체라 해서 유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는 약간의 힘을 주어도 흐르죠. 그 길에 플라워 하잖아요. 그래서 플루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플루이드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그 모양은 담긴 용기에 따라 달라진다. 즉 고체를 제외한 기체와 액체를 통틀어 유체라고 부른다 했죠. 그리고 유체는 아무리 작은 청밀림에 의해서도 계속적으로 모양이 변화해 이동할 수 있다. 플로우할 수 있죠. 즉 유체는 고체와 달리 흐를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했죠. 유체 중에서 액체는 한쪽만 열린 용기에서는 자유면을 가지지만 그 기체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기체를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기체를 잡아 넣어야 됩니다. 반면에 유체는 한쪽 면이 열려도 이 전기로도 날아가지만은 어쨌거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죠. 반면에 기체의 경우는 약간의 이 열림이 있으면은 곳을 통해서 바깥으로 다 달아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유체라고 부르는 것은 액체와 기체를 통틀어서 유체라고 부릅니다. 자, 사람은 이 유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즉 공기, 주위에 공기가 있고 공기 속에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도 유체잖아요. 기체인데 유체죠. 그래서 이 공기가 공기는 뭐 알다시피 질소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산소가 뭐 20 몇 프로 차지해가지고 나머지 1%는 뭐 히듐이라든지 다른 기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체들이 질소, 산소, 뭐 다른 기체들이 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지구 표면에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기층이죠. 그 대기층이 아주 그래 얇습니다. 그래서 두껍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기체들이 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 갇혀 가지고 대기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이 이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행성 중에서 작은 경우에는 뭐 수성이나 이런 것들은 중력이 작기 때문에 기체들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토성이라든지 이런 금성이라든지 이런 그 대기층이 있는데 대기층이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생명체가 호흡이 필요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지금 그쪽에는 살 수 없죠. 하지만 지구에는 이 산소가 대기 중에 산소가 있어 가지고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대기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체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기압이라는 것이 뭐냐? atmospheric pressure. 그래서 이 대기압이 무엇이냐? 대기압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이 기체 분자의 어떤 무게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을 생각했을 때, 요게 1m 제곱을 생각했을 때, 이 안에는 기체들이 쭉 있잖아요. 공기 기둥을 갖다 생각했을 때, 대기권까지 기둥을 생각했을 때, 지표 가까이에서는 이 공기 분자들이 많죠. 올라갈수록 좀 희박해지잖아요. 그래서 대기압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
공기 분자들의 무게예요. 무게가 이 공기 분자의 무게가 이 1m 제곱이라는 우리가 단면을 생각했을 때 공기 분자들이 그것을 누르는 힘, 그것이 바로 이제 대기압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공기의 무게에 의해서 우리가 압력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표 가까이에서는 공기 위에 공기들이 많기 때문에 공기 분자들이 많으니까 압력이 크고 올라갈수록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간다면은 그 위쪽에 있는 공기 분자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압력이 낮고 그렇죠. 대기압이 낮고 이 지표상에서는 대기압이 높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 대기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공기가 양 사방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쪽 방향의 이 공기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액체입니다. 액체고 가는 관을 갖다가 하고 이 위쪽에는 진공으로 만들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압이죠. PATM 해놨습니다. 여기서 PA라 해놨습니다. 자, PA에 의해서 공기 압력에 의해서 이 안에 액체가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공기가 내려 들어오는 압력, 힘하고 이 관 안에 있는 액체의 무게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높이 H만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 대기압을 재는 장치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액체 중에서 이 이제 밀도가 낮으면은 이 무한정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장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액체의 밀도가 되도록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자, 수온은 그러니까 금속이죠.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밀도가 1cc당 13.6g이 됩니다. 물이 1cc당 1g이잖아요. 그래서 수온은 물보다도 13.6배 더 무겁죠. 자, 그래서 무거우니까 이것이 높이가 H가 그래 많이 올라가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PA, 오늘 PATM에 나왔습니다. PA라 해놨어요. 공기가 내리는 압력이 PA인데, PA는 압력이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관의 단면적이 A 같으면은 이 PA가 단위 면적당이니까 A를 단면을 꼬여주면 바로 힘이죠. 힘. 그래서 공기 압력에 하는 힘이 이걸 눌러가지고 이 액체 수온이 올라가는데 이 수온의 관 속에 있는 수온의 무게하고 공기 압력에 의한 힘하고 균형을 이룰 때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높이 H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이 무게하는 것이 뭐예요? 이 단면이 A고 높이가 H니까 이 부피가 AH죠. A 곱하기 H가 부피죠. 여기 부피고, 그리고 밀도로 곱한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질량이잖아요. 질량. M이죠. M. 요 관에 있는
수온의 질량이 V로 Hg 요거죠. 그래서 mg잖아요. mg가 이제 무게니까요. 근데 B는 최적은 AH니까 그래서 A 떨어지고 정리를 하면은 대기압이 로 HG GH. 그래서 이 PA의 대기압에 의해서 수온이 높이 H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압이 일기압일 때 수온이 76cm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76cm 또는 760mm까지 올라가요. 물의 경우에는 한 10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압계 장치를 만들 수 없죠. 10m 높으니까 그 기기가 너무 크니까 만들 수 없고, 수온의 경우에는 일기압일 때 76cm 올라가니까 이 수온을 이용해서 기압을 측정하는 기압계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이 수온 기압계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기압하는 것은 수온의 관의 높이가 76cm 또 760mm까지 올라가는 기압을 일기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atm 기압이죠. 기압을 나타내요. 일기압은 760mmHg 또는 mmHg를 갖다 우리가 토리첼리라는 사람, 토리첼리가 이 장치를 처음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압 단위에 토리첼리 이름을 따가지고 760mm 올라갔으니까 1mm 수온 올리는 기압을 1토르라고 정의하면은 결국 1기압은 760토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학이나 물리에서는 이 토르 단위를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런데 이 대기학 여러분 이 뉴스에서 날씨 기상을 갖다가 매일 그러니까 발표하잖아요. 온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 바람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상학에서는 이 토르 대신에 헥타파스칼을 많이 써요. 이 단위를. 자, 이 헥타파스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앞에서 봤다시피 이 기압하는 PA 하는 것이 수온의 밀도에다가 그리고 중력 가속도고 그런 높이 H잖아요. 앞에서 봤다시피 이거잖아요. 공기 압력이 이 압력에 의해서 수온이 이 H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일기압하는 것은 이 높이가 76cm까지 올라가는 기압이 1기압이니까 그때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밀도, 수온의 밀도에다가 13.6g/cc. 자, 이걸 갖다가 mks 단위로 고치려고 하면 g은 10의 마이너스 3성 kg이죠. 그리고 cc는 1cm 세제곱이니까 이걸 미터 세제곱으로 고치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1cc는 10의 마이너스 6성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mks 단위로 환산해서 요게 대입식이 주고, 그리고 g는 9.8이고 높이는 76cm니까 0.76을 넣으면 되죠. 그럼 값을 계산해 보면은 1.013 곱하기 10의 5성 파스칼이 나옵니다. 단위가 파스칼이니까요. 앞에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 파스칼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1.013 곱하기 10의 5성 파스칼이 1기압이에요. 그래서 이 5성 이걸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귀찮으니까 이걸 헥타 파스칼을 써요. 헥타는 100을 나타내잖아요. 100을 나타내니까 여기다 100 빼면 1013 되죠. 그래서 1.013 곱하기 15성 파스칼은 1013 헥타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기상학에서는 이 헥타 파스칼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기 기압이 뭐 우리가 여름에 열대성 기압 폭풍이죠. 태풍의 그 중심 기압이 뭐 960 헥타 파스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기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기상학에서는 이 기압을 갖다가 기압 단위로서 헥타 파스칼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주로 토르 단위를 많이 사용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압에 대해서 그리고 압력과 관련해서 대기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정지하고 있는 주체, 우리가 정지하고 있는 주체에 관련된 중요한 원리가 첫 번째 것이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그래서 정지한 주체에서 중요한 물리적 원리가 이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할 겁니다만, 그리고 움직이는 유체, 그래서 액체가 흐르는 게죠. 유체가 흘러가는 경우에 관련된 중요한 법칙이 이 베르노이 정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지유체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지유체에 관련된 중요한 물리법칙 하나인 파스칼의 원리를 한번 보죠. 자, 파스칼의 원리는 정지하고 있는 밀폐된 공간에 있는 유체의 한 지점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지점에 변함없이 전달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을 주면은 이 압력이 모든 위치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멍을 뚫어보면은 나오는 물의 속도가 다 동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압력을 주면은 힘을 줬죠. 주면은 이제 단위 면적당 압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압력이 모든 유체의 부분에 변함없이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파스칼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유압기가 있습니다. 유압기는 자동차 수리점에 가면은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 올리는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일종 유압기 이 형태입니다만은, 자,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가는 관이 있고요. 이쪽에는 굵은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액체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관 부분에 힘을 주면은 이 큰 관 부분에 무거운 물체를 두고 그럼 이걸 갖다가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 유압기는 작은 단면적 A1요. 의 실린더와 큰 단면적 A2 단면적 실린더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관 안에는 유체, 주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채워져 있다. 만약 작은 단면적의 실린더에 힘 F1이 주어진다고 하면 유체의 압력이 단면이 A1이기 때문에 힘은 F1이고요. 그래서 A1분의 F1의 압력이 이 유체에 주어집니다. 자, 이 압력은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유체의 모든 부분에 변함없이 전달이 됩니다. 이쪽 부분에도 전달되겠죠. 이에 따라서 이 압력 A1분의 F1이 큰 단면적의 실린더 부분에도 전달이 됩니다. 이 압력이 큰 단면적 실린더 부분에 힘 F2로 작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주어지는 압력이, 이 작은 부분에 주어지는 압력이 A1분의 F1이에요. 이 압력이 모든 유체 부분에 변함없이 전달되니까 이 부분에도 동일한 압력이 전달돼요. 다음에 A2인 경우에도. 그래서 A2 부분의 압력은 A2분의 F2죠. F2는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어지는 힘이고, 이 부분에 주어지는 힘이고, F2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힘이에요. 자, 임을 보면은, 이 F2를 보면은 F2가 A1분의 A2 F1이죠. 자, A1분의 A2는 1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게 작은 관이고 이 큰 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1보다 훨씬 크죠. 크니까 F1을 작은 힘을 주더라도 이쪽 부분에는 큰 힘 F2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힘은 이런 식으로 커지는데, 힘은 작은 힘을 여기 주면은 큰 힘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에너지 보존칙에 의해서 이쪽 부분에 D1만큼 밀어주면은 한 일은 F1 D1이고요. 이쪽 부분에 하는 일은 D2만큼 이동했다면은 F2 D2죠. 그래서 D2 하는 것은 F2분의 F1 D1이 됩니다. 자, F2분의 F1은 1보다 훨씬 적잖아요. 작은 값이니까 여기서는 많이 움직여서 피스톤을 많이 움직여 주더라도 여기서 올라가는 높이는 그리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F2분의 F1이 1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작은 힘을 주면은 큰 힘이 만들어지지만은 피스톤을 눌러주는, 이쪽에서 눌러주는 거리를 많이 해도 이게 사실 올라가는 높이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칙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압기의 이 형태고, 이것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어떤 유압기에서 큰 단면적의 실린더의 직경이 25cm이고, 이게 단면이 25, 이게 직경이 25cm래요. 이 직경이 25cm고요. 작은 단면적 실린더의 직경은 1cm다. 1cm다, 이죠, 직경이. 그러니까 이것이 직경이 25배나 크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자, 질량 1000kg의 자동차를 20cm 더 올리려고 한다. 여기에 1000kg의 자동차를 얹어놓고 20cm까지 더 올린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갖다가 수리하려고 하니까 이 1000kg 자동차를 20cm
들어올려 한다. 작은 실린더에 작용하는 힘과 작은 실린더의 이동 거리를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쪽 큰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힘은 A1분 A2 F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A1하고 직경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5니까 파이 R 제곱하면 되겠죠. 직경이니까 요거 반을 나눠줘가지고 R에 대입시켜주면 될 거 아니라요? 그렇죠? 그래서 A1분 A2가 625배. 그래서 큰 실린더 쪽이 작은 실린더 쪽 면적보다 625배가 크다. 그리고 여기 625라는 소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25배의 힘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쪽에 자동차가 들어 올려지려면은 자동차의 무게만큼의 힘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게가 9,800N이잖아요. 여기 이제 힘이 9,800N이 돼야 되고, 요건 625니까 우리가 작은 실린더 부분에 작용해야 하는 힘은 고작 16N밖에 안 되죠. 자, 16N이라는 것이 힘이 이 중력 가속도를 갖다가 대략 15로 잡으면은 1.6kg 정도죠. 그래서 1.6kg 정도를 드는 힘이라고 보면 되죠. 대략. 그러니까 아주 작은 힘이죠. 아주 작은 힘을 작은 실린더 쪽에 가하면은 큰 실린더 쪽에는 1000kg의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동차를 20cm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작은 실린더를 이용해야 하는 거리가, 왜냐면 여기서 F2분의 F1, 이 D2가 요 D2죠. 요 D2가 20cm 들어 올리려 한다 했으니까 D2가 20cm예요. 20cm고. 그리고 F2분의 F1이 결국 625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쪽에서 D1 쪽에 20cm를 자동차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이게 625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D1은 123m를 이동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123m를 이동시켜야 이쪽이 20cm가 들어 올려진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23m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자서 줘야 되죠. 그래서 힘을 갖다 계속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압축 장치로 컴프레셔로 계속적으로 힘을 주어 가지고 결국 이것을 20cm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이런 식으로 작은 16N이라는 힘으로서 자동차를 들어 올 수 있는 1000kg의 자동차를 들어 올 수 있는 힘이 발생되지만은, 그렇지만 이 20cm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123m를 이동시켜야 된다는 것,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여러 번 계속 힘을 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23m를 이동시키고, 이에 따라서 이쪽에는 20cm가 들어 올려진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유체에서 이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가 이 동일한 높이에서는 압력이 뭐든지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유체가 담겨있는 통이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유체인데 이 위치에는 그 동일한 높이에 있잖아요. 이 위치에는 모든 지점의 압력은 똑같아요. 왜냐? 자, 가상적인 작은 원통을 이 높이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가상적인 그러한 원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원통에 작용하는 F1하고 F2가 양쪽의 힘이 같지 않다면, 원통의 양 단면에 작용하는 힘이 같지 않다면 유체는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하기를 유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1하고 F2는 같죠. 그렇죠? 같으니까 압력이 같다는 얘기죠. 이건 힘인데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압력이잖아요. 압력은 같죠. 자, 그래서 이 동일한 깊이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압력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높이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높이 같으면은 이 점 모두 압력이 같은데 높이가 예를 들어 달라지는 게 이 지점하고 이 점 이런 식으로 높이가 다른 지점에서는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적으로 이러한 원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이 수평한 원통인데 요거는 수직한 원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높이가 이 위치하고 이 위치예요. 자, 이 원통을 생각했을 때 원통 부분에 이 유체가 정지한 상태잖아요. 움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힘을 보면은 이 원통 속에 있는 유체의 무게가 있죠. mg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바닥에 작용하는 힘 있고 위쪽 바닥에 작용하는 힘 F1 있죠. 자, 여기서 이 세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유체가 이 원통 부분의 유체가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조건은 F2는 위쪽이니까 F2고 F1은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F1이고 이것도 mg는 마이너스 mg. 이것이 이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원통의 단면을 A라 생각했을 때 힘이라 하는 것은 요 지점의 압력 P1에다가 단면을 꽂으면 되겠죠. F2도 마찬가지로 요 지점의 압력 P2에다가 단면 면적 A를 꽂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의 질량, 이 원통의 질량은 뭐입니까? 단면이 A고 높이가 H니까 그래서 이것은 H2고 H1인데 그 H2에다 빼기 H1이죠. 빼기 H1이고 이 유체의 밀도로 여기 바로 최적이죠. 최적. 이 원통의 최적이 단면에다가 H2 빼기 H1 요것도 H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부피고 원통의 부피에다가 밀도 곱은 바로 원통 안에 있는 유체의 질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정보를 요 위에다가 요 위 평형 조건에다 이어주면은 P2 빼기 P1이 로지 H2 빼기 H1. H2 빼기 H1은 이 원통의 이 높이로 하면은 로지 H가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지점의 압력 차이는 이 로지 H, 높이 H, 로는 유체의 밀도고, G는 중력 가속도고, H는 두 지점의 이 깊이의 차이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압력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두 지점 압력 차이라고 하는 것이 두 지점의 요 원통 안에 있는 유체의 무게죠. 딴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요 단위 면적당, 그래서 면적이 1m 제곱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유체의 무게죠. 요 안에 있는 유체의 무게가, 그래서 결국 이제 위쪽에서 느끼는 압력하는 것은 요 위쪽보다도 요 원통 안에 있는 단위 면적당에 있는 이 유체의 무게만큼 더 압력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간단히 보면요, 이 경우를 봅시다. 이 유체입니다. 이 유체고, 이 바깥쪽에는 공기압, 대기압이죠. PA, 대기압이고, 그래서 높이 H, 요 지점 압력은 이 대기압에다가 요 원통에 해당되는 1m 제곱, 그러니까 요 단면이 1m 제곱인 그런 원통 안에 있는 유체의 무게만큼 더 압력을 느끼죠. 밑에 부분이.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 원통 안에 있는 유체의 무게만큼의 압력을 더 느끼니까 결국 P는, 요 지점의 P는 PA에다가 더하기 이 액체 유체의 밀도로 하고 GH, 그래서 요거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단위 면적에 해당되는 원통 안에 있는 유체의 무게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유체의 경우 압력은 유체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한 힘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로지 H는 단위 면적의 유체 기둥의 무게다. 그래서 요 밑에 지점의 압력이라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대기압에다가 단위 면적 유체 기둥의 어떤 무게, 로지 H만큼 더한 것으로 압력을 느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높이가 다 같죠. 수면이 똑같고 높이 같으니까 P1 지점, P2 지점, P3 지점은 다 동일한 압력이에요. 왜냐하면 PA에다가 더하기 로지 H니까 H가 다 높이가 똑같잖아요. 이 구부러졌더라도 어쨌거나 높이가 기둥을 생각하면은, 유체 기둥을 생각하면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P1, P2, P3는 모두 동일한 압력이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떠냐? 이 높이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건 대기압이지만은, 그래서 이 지점에 공기 기둥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가장 압력이 높고 이 점이 가장 압력이 낮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은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의 밀도 비를 구할 수 있어요. 뭐 또는 우리가 물하고 기름을 섞어 가지고 이 장치에 넣어주면은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섞이지 않으니까
이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물의 밀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의 밀도를 갖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섞이지 않은 이 하늘색 유체, 액체하고 이 노란색 액체를 갖다 이 관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섞이지 않고 분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A 지점하고 평행이 됐으니까 A 지점하고 B 지점은 압력이 똑같겠죠. 자, 그런데 A 지점의 압력은 왜냐하면 이 유체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평형 지점이 이런 식으로 요 지점에 이제 두 유체가 마주치게 되는데 요 B 지점 봤을 때 A 지점하고 B 지점의 압력이 동일해요. 자, A 지점의 압력은 이 대기압 PA에다가 밀도가 ρ1인 유체가 H1 기둥위로 있으니까 ρ1 GH1 더한 것이 요 A 지점의 압력입니다. 이 B 지점 압력은 마찬가지로 대기압에다가 밀도가 ρ2고 G 높이 H2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PA는 떨어지고 두 유체의 밀도의 B가 이 높이의 B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유체의 밀도 B를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H1, H2로 측정하는 값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 개를 우리가 물로 사용하면은 하나는 기름이고, 자, 그러면은 로는 알기 때문에 물의 밀도는 알기 때문에 1g/cc니까 이 기름의 우리가 밀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특정 기름의 밀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정지한 유체에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두 개의 물리적 원리가 있다 했죠. 한 개는 파스칼의 원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예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물체가 액체 속에 부분적으로 잠겨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유체, 물이라 좋습니다. 물도 좋고 다른 기름이라 좋습니다만 어떤 유체의 밀도가 ρ F인 유체 속에 어떤 물체를 넣었을 경우에 이 물체의 물체의 밀도 로의 값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일부는 가라앉아 있고 일부는 떠는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물체의 밀도가 유체의 밀도보다 적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물체가 완전히 잠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물론 이 물체의 밀도하고 이 유체의 밀도가 같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밑으로 깔아앉는 경우죠. 어떤 물체를 넣으면 밑으로 깔아앉잖아요. 깔아앉는 경우는 이 물체의 밀도가 이 유체의 밀도보다 큰 경우입니다. 우리가 유체를 갖다 물이라고 했을 때
얼음의 경우에는 얼음을 갖다가 우리 이 물에 띄우면은 일부가 가라앉고 일부가 뜨죠. 우리 빙산 같은 경우는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있고 밑에 가라앉은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도 약간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물의 밀도하고 동일한 물체를 경우에는 완전히 깔아앉겠죠. 나무토막 경우에는 이것이 밀도가 어떤 나무토막이 밀도가 물의 밀도가 작으면은 일부는 뜨고 일부는 가라앉고 하겠죠. 자, 그리고 돌을 갖다가 물에 넣으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라앉죠. 이 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요. 각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물체가 액체 속에 부분적으로 잠겨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잠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일단 힘의 평형 상태에 존재하죠.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잖아요. 자, 평형 조건은 이 유체에 의해서 부력이 작용해요. 부력이 작용하는데 이 부력은 이 무게의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해요. 자,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 이 부력하고 이 무게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력이 왜 생기느냐? 하면 압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밑바닥의 압력하고 그리고 이 부분 또는 이 부분도 이 부분이나 이 부분 똑같습니다만 수면이나 이 부분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 밑바닥 부분하고 위에 윗바닥 부분 둘의 압력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압력 차이는 뭐였어요? P2하고 P1 차이에는 요 높이 H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잖아요. 유체의 무게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P2하고 요 부분의 압력하고 요 부분의 압력 요거나 요거나 똑같잖아요. 이쪽 위치나 이쪽에서 똑같겠죠. 대기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P2하고 P1하고의 차이는 이 유체의 밀도 ρF고 GH, 높이 H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PA하고 높이 H 차이가 있으면은 PA 더하기 ρGH잖아요. 자, 그래서 P2하고 P1의 차이는 이 ρF에다가 GH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부력하는 것은 F2 밑바닥에 작용하는 힘하고 위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 때문에 윗바닥에 위쪽 방향으로의 이 부력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부력하는 것은 F2에다가 빼기 F1이에요. 자, 단면을 A라 치면은 P2 빼기 P1A죠. 자, 그리고 P2 빼기 P1은 ρFGH라 했으니까 이런 식이 되고요. 자, AH가 뭡니까? AH가 요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죠. 그 잠겨있는 부피. A에다가 H니까 요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잖아요. 자, 그래서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
에다가 로 FG다. 이러한 이 불이익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 전부 또는 부분이 잠겨 있을 때 그 물체는 그 물체에 의해 빠져나간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잠겨 있는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만큼 불이익이 작용한다. 잠겨 있는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잖아요. 이게 로 FG니까요. 그 잠겨있는 부피에다가 밀도 곱하기 질량이니까요. 잠겨있는 부분의 유체의 질량이죠. 그렇지. 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원리라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 완전히 잠겨있든지 또는 일부 잠겨있든지 간에 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불이익의 크기는 잠겨있는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만큼의 불이익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L분의 H가 로 F분의 로니까 결국 이 경우는 해당되는 것은 이 물체의 밀도가 유체의 밀도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물체가 액체 안에 완전히 잠겨있는 이런 경우는 이 부력하는 것은 밑부분에서 작용하는 힘하고 윗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의 차이라 그러는데요. F2 빼기 F1인데요. 자, 그리고 단면이 A 같으면은 P2 빼기 P1 요 지점의 압력하고 요즘 압력 차이는 뭐예요? 로 FG L이잖아요. 요 길이가 L이니까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까지 요까지 가니까 요 위치에서의 압력하고 요것이 압력이 로 FG H인데 이 경우는 요 밑바닥 부분의 압력하고 요 윗부분의 압력의 차이는 로 F인데 길이 L이죠. 차이가 L이니까 요 L이에요. 그래서 로 FG L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B 로 FG니까 이거 전체 이 물체의 전체 부피잖아요. 부피니까 동일하게 이 잠겨 있는 부분 자체가 요 부분은 일부가 잠겨 있으니까 요 부분이 잠겨 있는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가 BM 로 FG인데요. 이 부분은 완전히 잠겨있기 때문에 이 물체의 부피, 전체 부피에다가 로 FG,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잠겨있는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잠겨있으니까 잠겨있는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죠. 자,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유체가 전부 또는 부분이 잠겨있을 때 그 물체가 받는 부력하는 것은 이 잠겨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만큼의 불이익이 작용한다. 잠겨있는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만큼의 불이익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완전히 잠겨있을 경우는 유체의 밀도하고 이 물체의 밀도가 같아지는 그런 경우겠죠. 여기 보다시피.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밀도가 유체의 밀도보다 큰 경우는 밑으로 가속 운동하죠. 깔아앉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mg 빼기 fb가 정지하고 있지 않고 가속 운동하, 이 경우는 지금 정지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도 정지하고 있고 일부만 떠가지고 정지하고 있고 완전히 깔아앉아 가지고 정지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mg가 fb보다 크죠. 이거는 mg하고 fb가 균형을 이루고 가지고 정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mg가 fb보다 크죠. 그래서 mg 빼기 fb가 ma이고, 그렇죠? mg는 물체의 부피가 b 같으면은 여기 질량이잖아요. b하고 로가 질량이니까 그 g이고요. 부력도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에 이 부피에다가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 로 FVG잖아요. 그래서 잡으려면은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 유체의 깊이에 따른 압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이 압력 차이 때문에 이 부분의 압력하고 이 부분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윗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이 부분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압력이 다르잖아요. 압력이 다르죠.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물리 법칙이 이 파스칼의 원리하고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자, 파스칼의 원리는 유체의 어떤 부분에 어떤 압력이 주어지면은 그 압력이 유체의 모든 부분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유체의 각 부분마다 깊이에 따라서 압력 차이가 발생되니까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어떤 부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부력하는 것은 압력 차이에 의해서, 깊이에 따른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